1번 보시게 되면 비정연파를 여러 개의 정연파의 합으로 표시하는 방법은 비정연파를 우리가 퓨리에 급수를 이용해서 분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답은 퓨리에 분석 또는 퓨리에 급수 되겠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번 보시게 되면 주기함수 ft의 퓨리에 급수 전개식으로 옳은 것은 우리가 퓨리의 식으로 나타나게 되면 여기는 ft다라고 나타나 있는데 ft는 먼저 직류분이 있겠죠. A0 플러스 그 다음에 사인의 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의 코사인 n 오메가 t다라고 하는 코사인 항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인의 항인 시그마 n 이퀄 1부터 무한대까지 bn의 사인 n 오메가 t다라고 우리가 퓨리에 급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답 찾아보시면 3번에서 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직류분, 코사인 항, 그 다음에 사인 항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우리 직류분, 그 다음에 주파수가 1인 기본파가 있을 수 있고요. 주파수가 기본파의 n배인 고조파 이렇게도 쓸 수가 있겠다. 그렇죠? 이건 퓨리의 급수로 쓰면 이렇게 되고요. 이것을 정리해 보면 직류분, 기본파, 고조파로 얘기할 수 있겠죠.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퓨리의 급수에서 직류항은 어떻게 되는가? 직류항. 직류항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프 직류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지남에 따라 똑같은 이렇게 되는 게 직류항이잖아요. 그럼 얘는 y축 대칭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y축 대칭을 다른 말로 얘를 우함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식으로 쓰게 되면 ft는 f의 마이너스 t 이렇게 쓸 수 있다. 이게 우함수예요. 근데 원점 대칭이라는 게 있죠. 그죠? 원점 대칭.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다. 원점 대칭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얘는 이제 기함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기함수에 대한 식을 쓰면 ft는 마이너스 f의 마이너스 t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직류분은 y축 대칭이기 때문에 얘는 우함수이다가 되겠죠. 답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타가 0에서 파이까지 i는 20A이고 파이에서 2파이까지는 0인 파형의 퓨리의 급수로 전개할 때 A0는 얼마인가?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개수를 구하는 것을 좀 보셔야 되겠다. A0가 직류분이잖아요. 자, A0는 이 함수에 대한 한 주기의 평균값이 A0가 됩니다. 한 주기는 2파이가 되죠. 2파이분의 1의 인테그럴 0부터 2파이까지 fx의 dx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an이라고 하는 코사인의 양은 이렇게 쓸 수 an은 여기는 2파이잖아요. 그러니까 파이분의 1의 인테그럴 0부터 2파이까지 fx에다가 코사인의 함수를 곱한 거죠. 코사인 n x의 dx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요. bn은 마찬가지로 똑같겠죠. 파이분의 1의 인테그럴 0부터 2파이의 fx에다가 사인 함수를 곱한 거 사인 nx dx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다. 근데 여기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은 직류분을 구하라는 얘기죠. 직류분 A0를 구하라는 얘기. 그러면 여기는 면적이잖아요. 0부터 2파이까지 fx dx라고 하는 건 면적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시면 요거에 대한 면적이 되겠네요. 그쵸? 자, A0는 2파이분의 1에 여기다 뭘 곱하면 된다고요? 면적. 면적이 뭐예요? 가로 곱하기 세로. 가로는 파이고 세로는 20이 되겠네요. 이거 계산을 해보니까 10A다라고 하는 값이 나와요. 답은 3번에서 여러분들이 답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기적인 구형파 신호의 구성은 어떻게 되겠는가? 구형파는 정연파가 아니잖아요. 비정연파란 얘기예요. 그럼 비정연파는 우리는 직류분, 기본파, 그 다음에
고조파로 얘기할 수가 있겠죠. 직류 성분, 기본파 성분, 무수히 많은 고조파 성분으로 뭐 구성이 된다.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반파대칭 및 정연대칭의 외형파의 필요해급수의 전개에서 옳게 표현된 것은 옳은 것을 찾아라.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자, 그럼 여기에서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면 첫 번째가 이제 반파대칭이죠. 반파대칭. 자, 반파대칭에서 특징은 직류분이 0입니다. 그죠? 직류분이 0이다. 직류분이 0이다. 자, 그 다음에 AN 여기 그대로 AN이네. AN은 이렇게 해서 파이분의 2 파이분의 2에 여기는 파이까지만 적분하면 돼요. 반죽이면 0부터 파이에 fx에 코사인 nx에 dx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사인의 양은 똑같겠죠. 파이분의 2의 인테그럴 0부터 파이까지 fx에 사인 nx dx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 자, 그리고 반파대칭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얘는 홀수 차수만 존재해요. n의 값이 1, 3, 5, 7, 9. 그러니까 홀수항만 존재한다. 고조파에 뭐만? 홀수항만 존재한다. 우리가 홀수항을 뭐라고 하냐면 기수항이다라고 해요. 기수항. 기수항만 존재한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반파대칭에 중요한 건 기수항만 존재한다. 두 번째로는 정연대칭 볼게요. 정연대칭의 특징으로는 우선 직류분 없어요. 그 다음에 코사인의 양도 없어요. 코사인의 양도 없어요. 뭐만 있겠어요? 사인의 양만 있어요. 그래서 BN이 그냥 똑같아요. 이거랑 동일. 이거랑 동일하다 이거예요. 자, 이때 얘는 다 존재. 1, 2, 3, 4. 다 존재해요. 자, 세 번째 여연대칭 볼게요. 여연대칭이라고 하는 것은 우함수라고 하죠. 얘는 기함수이고 Y축 대칭이라는 얘기예요. 여연대칭은. 자, 얘는 AJ로 존재해요. AJ로 존재. 저기 2파이분의 적어야 되겠다. 2파이분의 1의 인테그럴 0부터 2파이까지 fx의 dx. 존재한다 이거예요. 자, 얘도 존재해요. AN도. 그러니까 즉 코사인의 양도 존재하고 요거랑 동일하겠죠. 동일. 자, 그 다음에 BN, 사인의 양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얘도 N은 1, 2, 3, 4 다 존재해요. 자, 그러면 6번 문제에서 뭐냐면 반파대칭이면서 정연대칭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반파대칭과 정연대칭의 특징이 뭐예요? 교집합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반파대칭이면서 정연대칭인 파형은 뭐란 얘기예요? 홀수항만 존재한다는 얘기죠. 기수항만 존재한다. 답은 4번에 BN의 기수항만 존재. 그러니까 사인의 항에 홀수항만 존재한다. 답은 4번이 답이 됩니다. 7번 보도록 할게요. 반파대칭이 외형파에 포함되는 고조파는 어느 파에 속하는가? 반파대칭의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홀수항만 존재한다. 5고조파네. 그죠? 2, 4, 6은 짝수항이잖아요. 3번이 답이 됩니다. 자,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의 외형파의 풀이급수로 전개할 때 옳은 것은 자, 얘는 반파대칭이면서 정연대칭이에요. 자, 보시면 원점대칭 되잖아요. 그리고 반파대칭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반파대칭이면서 정연대칭인 그런 파형이에요. 그럼 뭐예요? 홀수항만 존재한다. 그래서 기수파만 포함한다가 되겠죠. 그러니까 기수파, 즉 사인의 항 중에 기수파, 즉 홀수항만 존재한다가 되겠죠.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파에서 비정연파에서 정연대칭의 조건은 어느 것인가? 정연대칭은 원점대칭인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정연대칭이다라고 하면 이런 파를 보시면 돼요. 이러한 파, 이렇게 이러한 파, 이렇게. 자, 그럼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t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마이너스 t가 되겠죠. 그럼 f의 t랑 ft랑
여기 ft 요점이죠. 요거랑 크기는 같아요. f의 마이너스 t랑 크기는 같다 이거예요. 근데 얘는 하나는 음수이고 하나는 양수이잖아요. 이거 여기 음수 이렇게 된다. 그렇죠? 이게 정연대칭의 조건. ft는 마이너스 f의 마이너스 t. 답 찾아보시면 2번이 되겠죠. 자, 이것은 1번은 뭐예요? 여연대칭, 그죠? 우함수. 얘가 정연대칭, 기함수가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이러한 건 없죠, 그죠? 이런 거는 뭐예요? y축 대칭인가요? x축 대칭. 얘는 파형이 뭐 이런 거죠, 이런 거 이렇게 똑같이 된 거. 여기 t인데 이때도 여기 두 개가 있는 거죠, 이런 함수. 이런 함수가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반파 대칭이 되는 거죠. 4번은 반파 대칭. 정연 대칭 조건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b사인파의 실효값은 어떻게 되겠는가? b사인파의 뭐 실효값이 얼마냐? 이런 얘기죠. 그럼 예를 들면 뭐 vt가 v0 직류분 플러스 루트 2 v1 뭐 사인 뭐뭐뭐 이렇게 있겠죠. 플러스 루트 2 v2 사인 2 뭐가 될 거고 루트 2의 v3의 사인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 직류분, 얘는 기본파. 얘네들이 뭐야? 다 고조파잖아요. 그렇죠? 얘에 대한 실효값 vrms는 루트 얘네들 다 어떻게 해요? 제곱에서 더해. v0의 제곱 플러스 v1의 제곱 플러스 v2의 제곱 플러스 점점점점 뭐예요? 각 성분의 제곱을 더해서 루트를 씌운다. 그 얘기가 뭐예요? 각 고조파의 실효값의 제곱의 합의 제곱근 이렇게 되네요. 루트 시어라가 제곱근이잖아요. 답은 2번에서 여러분들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류가 다음과 같을 때 실효값은 얼마가 되겠는가? 뭐 실효값을 구하여라. 뭐 이런 내용이네요. 자,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전류에 대한 실효값은 IRMS는 루트 쓰여야 되겠죠. 루트. 자, 얘는 기본파네요. 기본파의 실효값은 이 사인 앞에 있는 건 최대값이잖아요. 루트 2로 나누면 실효값이죠. 루트 2분의 30의 제곱 더하기 3고조파네요. 루트 2분의 40의 제곱. 이게 실효값이 되겠다. 그럼 얘를 계산해 보면 얘는 루트 2분의 50 되겠다. 얘는 25 루트 2다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답은 2번에서 답을 찾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그림과 같은 비정연파의 실효값은 얼마인가?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원래는 이러한 파형이다라고 볼게요. 이렇게. 그럼 얘만 이렇게 보면 뭐예요? 요게 사인파잖아요. 최대값이 60인 사인파죠. 그래서 VT는 자, 이렇게 보게 되면 얘는 최대값이 60인 사인파니까 60 사인 오메가 t라고 쓸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얘가 20만큼 어떻게 된 거예요? 시프트 된 거죠. 20만큼 시프트 된 거예요. 20 플러스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 VT에 대한 함수가 20 플러스 60 사인 오메가 t가 돼요. 그럼 여기에서 실효값을 구하라 라고 했기 때문에 실효값은 루트 직류분의 제곱 20의 제곱 플러스 기본파의 실효값은 루트 2분의 60이죠. 루트 2분의 60의 제곱. 이것을 계산을 해보시면 약 46.9 볼트다라고 하는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답은 1번 답을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VT 값을 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류가 1헨리 인덕터에 흐르고 있을 때 인덕터에 축적되는 에너지는 몇
줄인가라는 내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인덕턴스에 저장되는 에너지 W라고 하는 것은 2분의 1 Li의 제곱이다라고 하는 식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죠? 그럼 여기서 I, 전류에 대한 시료값을 먼저 구해보도록 할까요? I는 루트 직류분의 제곱, 5의 제곱 플러스 기본파의 시료값은 10이네요. 10의 제곱 플러스 이고조파에 대한 값은 5네요. 5의 제곱. 요 계산해 보시면 루트 150 이렇게 나오네요. 그렇죠? 그러면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건 에너지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에너지를 구해보면 2분의 1 곱하기 L의 값은 1 곱하기 전류를 제곱하면 즉 요거를 제곱하면 150이 되겠네요. 계산해 보면 75 줄이다라고 하는 값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비정연파의 일그러짐 정도를 표시하는 양으로 외역률이란 무엇인가? 외역률은 기본파, 외역률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파 시료값분의 고조파 시료값이 되는 거죠. V2 뭐 제곱 플러스 V3 제곱 플러스 점점점. 이게 외형률이에요. 말로 얘기하면 기본파 시료치분의 고주파만의 시료치를 우리는 외형률이라고 한다. 답은 3번 답 되겠습니다.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파의 20%인 제3고조파와 30%인 5고조파를 포함하는 외형률은 얼마가 되겠는가? 그럼 여기에서 기본파가 1일 때 요거의 20%라면 0.2잖아요. 그죠? 1에 20%면 0.2란 말이에요. 기본파의 20%인 3고조파. 3고조파는 0.2란 얘기야. 그 다음에 5고조파는 0.3이란 얘기죠. 0.3의 제곱. 요거 계산을 해보시면 0.36이다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6번 문제. 비정연파 전류가 다음과 같을 때 외역률은 약 얼마가 되겠는가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본파의 시료값은 얼마가 되나요? 기본파, 얘가 기본파잖아요. 루트 2분의 56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얘는 2고조파, 얘는 3고조파, 얘는 4고조파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외역률은 기본파의 시료값 루트 2분의 56. 자, 루트 고조파의 시료값, 고조파 2고조파의 시료값은 루트 2분의 25 제곱 플러스 3고조파의 시료값은 루트 2분의 30의 제곱 더하기 4고조파의 시료값은 루트 2분의 40이 되겠네요. 루트 2분의 40의 제곱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계산해보면 뭐 0.99 얼마 이렇게 나와요. 약 1이다라고 하는 값을 구할 수가 있겠다. 답은 2번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죠. 17번 문제. 어떤 교류의 전압이 다음과 같고 전류가 다음과 같을 때 소비되는 전력은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비전력 P는 유효전력은 여러분 유효전력은 전압, 전류, 역력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얘는 지금 기본파이고요. 전류의 기본파는 여기 있네요. 그럼 전압의 기본파의 시료값은 루트 2분의 100 곱하기 전류의 기본파의 시료값은 루트 2분의 40이에요. 곱하기 코사인 세타. 여기서 세타라고 하는 것은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를 얘기하는 거죠. 얘는 0도이고 6분의 파이는 30도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30도. 어쨌든 두 개 간의 위상차는 30도라는 얘기예요. 코사인 30도. 그렇죠? 코사인 30도 2분의 루트 3이죠. 이거 2분의 루트 3. 자, 얘가 기본파에 대한 유효전력이고요. 더하기. 그 다음에 3고조파에 대한 유효전력을 보도록 할게요. 3고조파는 루트 2분의 20.
곱하기 전류는 루트 2분의 5 곱하기 코사인. 자, 여기서 보시면 얘는 60도고요. 3분의 파이가 60도고 12분의 파이라고 하는 것은 15도예요. 15도. 15도. 그러면 60도고 얘는 15도니까 두 개 간의 차는 45도가 되네요. 여기에서 코사인 45도라고 하는 것은 루트 2분의 1이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기본파에 대한 유효전력과 3고조파에 대한 유효전력을 합치게 되면 그 값이 1767W다라고 하는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파는 기본파끼리, 그러니까 2고조파는 2고조파, 3고조파는 3고조파끼리 같은 파끼리 우리가 유효전력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18번 문제. RCL의 비정연파 전압을 가하여 흐르는 전류가 다음과 같을 때 이 회로의 역률은 약 몇 퍼센트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률 코사인 세타. 역률 코사인 세타는 피상전력분의 유효 전력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피상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전압의 시력값 곱하기 전류의 시력값이 되고요. 유효전력은 각 파끼리 곱해주시면 되겠다. 그러면 먼저 전압에 대한 시력값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전압에 대한 시력값은 루트 직류분 20의 제곱 더하기 기본파의 시력값이 220이네요. 220의 제곱 더하기 3고조파에 대한 시력값은 40이에요. 40의 제곱. 그렇죠? 자, 이것을 계산을 해보시면 전압의 값은 224.5V 이렇게 나와요. 전압에 대한 시력값이. 그럼 전류에 대한 시력값 볼게요. IRMS는 마찬가지로 루트 기본파는 2.2가 되네. 2.2의 제곱 플러스 여기는 3고조파죠. 3고조파의 시력값은 0.49 제곱. 이것을 계산을 해보면 전류에 대한 시력값은 2.25A다라고 하는 값이 나옵니다. 자, 유효전력을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유효전력을 계산할 때 자, 전압은 직류분이 있는데 전류에는 직류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상관이 없죠. 유효전력과는. 기본파의 전압의 시력은 220이고요. 전류에서 기본파는 2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위상차가 얘는 0도고 얘는 36.87이니까 위상차는 36.87도만큼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220 곱하기 2.2 곱하기 코사인 36.87이 나오고요. 더하기 3고조파 볼게요. 얘는 40이고 얘는 0.49네요. 40 곱하기 0.49 곱하기 얘하고 얘 위상차는 14.04예요. 코사인 14.04. 자, 이것을 계산을 해보시면 유효전력이 406.21W가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은 역률을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역률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요 식에다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겠다. 전압의 시력값 224.5 곱하기 전류의 시력값 2.25 분의 유효전력 406.21 그렇죠? 백분율을 물어봤기 때문에 곱하기 100 하시면 백분율이 되겠죠? 계산을 해보니까 그 값이 80.4% 정도가 나오더라. 답은 2번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률은 피상전력분의 유효전력이고 피상전력이 전압의 시력값 곱하기 전류의 시력값이다 라는 걸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1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R이 15옴, 오메가 L이 5, 오메가 C 분의 1이 35민 직렬회로의 접속 회로에 기본파에 대한 합성 임피던스 G1과 3고조파에 대한 합성 임피던스 G3는 각각
얼마가 되겠는가? 그럼 이것을 회로로 그리면 R과 L과 C가 이렇게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 기본파에 대한 것은 얘는 R, 얘는 오메가 L, 얘는 오메가 C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3고조파에 대한 것은 주파수가 3배가 되는 거잖아요. R, 얘는 3 오메가 L, 얘는 3 오메가 C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식을 한번 세어보도록 할게요. R은 얼마라고 돼 있어요? 10. L은 플러스 J, 오메가 R이 5라고 돼 있어요. 5. 용량성은 마이너스 J죠. 마이너스 J에 오메가 C분의 1은 30이에요. 이거 계산해 보면 10 마이너스 J 25 이렇게 나와요. 그죠? 자, 그럼 3고조파에 대한 임피던스는 10 플러스, 자, 얘는 오메가의 3배네요. 5의 3배니까 J 15 마이너스 J에, 자, 3 오메가 C분의 1은 뭐예요? 오메가 C분의 1의 3분의 1이잖아요. 그럼 30의 3분의 1은 10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10 플러스 J 5가 돼요. 그럼 얘들에 대한 절대값을 구하면 루트 10의 제곱 더하기 25의 제곱 하시면 얘는 루트 725가 되고요. 25의 제곱이 625니까 거기다 100 더하면 725가 됩니다. 그럼 얘는 루트 10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 하시면 루트 125가 됩니다. 답 찾아보시면 1번에서 여러분들이 답을 찾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기본파에 대한 임피던스는 루트 725고 3고조파에 대한 임피던스는 루트 125다라고 하는 것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20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직렬회로에서 전압이 다음과 같을 때 3고조파 전류의 시료값은 얼마인가? 단 R은 8이고 오메가 L은 2옴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3고조파 전류를 구하라는 얘기죠. 3고조파는 3고조파 임피던스분의 3고조파 전압 이렇게 되겠다. 그죠? 그럼 3고조파 임피던스를 먼저 구해볼게요. 3고조파 임피던스 G3는 R 플러스 J 3 오메가 L 이렇게 되나요? R의 값은 8이고요. 플러스 J에 오메가 L이 2라고 돼 있어요. 2. 그럼 3 곱하기니까 6 되겠네요. 그러니까 3고조파 임피던스는 8 플러스 J 6이 됩니다. 그럼 절대값을 구해보게 되면 루트 8의 제곱 더하기 6의 제곱을 하시면 얘가 10이 됩니다. 그럼 여기다 대입을 해볼게요. 3고조파 임피던스는 10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3고조파 전압이 50루트 2잖아요. 그러니까 50이 뭐예요? 시료값이 되는 거죠. 50. 계산해보면 5A다라고 하는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1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R은 4옴이고 오메가 L이 3옴인 직렬회로에 전압이 다음과 같을 때 이 회로의 소비 전력은 약 몇 와트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비 전력을 구하여라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소비 전력 한번 구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얘는 기본파가 될 것이고요. 얘는 3고조파가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볼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소비 전력 공식 P는 I 제곱 R 이런 거 있어요. 그죠? 그럼 얘를 다시 쓰게 되면 자, 전류 I라고 하는 건 뭐라고 쓸 수 있죠? 임피던스의 V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맞아요? 임피던스 분의 V가 I잖아요. I의 제곱 R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럼 얘를 다시 쓰게 되면 임피던스의 제곱은 R의 제곱 더하기 X의 제곱분의 전압의 제곱 R 이렇게 쓸 수 있나요? 그러니까 즉 소비 전력에 대한 식을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기본파에 대한 소비 전력과 3고조파에 대한 소비 전력을 그냥 더해 주시면 되겠다. 그렇죠?
그대로 넣어주시면 돼요. 한번 볼게요. 자, 기본파는 자, R 4제곱 플러스 기본파는 오메가 L이잖아요. 3제곱 분의 기본파의 전압은 이게 기본파네. 100제곱 곱하기 저항이 4 이렇게 되네요. 그죠? 얘가 기본파에 의한 유효전력이 되는 거예요. 더하기 3고조파에 의한 소비전력을 볼게요. R제곱 4의 제곱 더하기 자 얘는 3고조파면 얘가 3오메가1이 되니까 여기서 3오메가1은 9가 되겠죠. 오메가1이 3이니까 3오메가1은 9잖아요. x가 9가 되는 거예요. 9의 제곱. 전압은 3고조파 전압이 되겠죠. 50의 제곱 곱하기 저항 4가 됩니다. 이것을 계산을 해보시면 1703W다라고 하는 값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죠. 그러니까 소비전력에 대한 공식 알고 계시면 각 고조파별 소비전력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22번. 그림과 같은 RC 직렬회로에 비정연파 전압을 가했을 때 3고조파 전류는 얼마인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3고조파. 그러면 뭐부터 구해야 돼요? 3고조파 임피던스를 먼저 구해줘야 되겠죠? G3는 R 플러스 자 얘는 RC네요. RC면 여기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J에 3오메가 C분의 1 이렇게 되나요? 3고조파니까. 그잖아요. 3고조파면 기본파면 오메가 C분의 1이고 3고조파면 3오메가 C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거 적어볼게요. 80 마이너스 J에 3 J에 3 곱하기 2 파이 F 얼마야 이거? 120 파이 T네. 여기 120 파이. 그러니까 이제 3고조파니까 그냥 360 파이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어요. 얘가 3오메가 T니까. 자, 3오메가 C 값이 44.21이에요. 44.2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마이크로니까 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 다시 쓰게 되면 80 마이너스 J에 자 XC를 계산을 해보시면 그 값이 20이 돼요. 이게 20 이렇게. 그러면 3고조파의 임피던스 절대값은 루트 80의 제곱 더하기 20의 제곱 이렇게 나오겠네요. 계산을 해보시면 그 값이 82.46 나와요. 82.46 옴 이렇게 나오나요? 그쵸? 자 그러면 전류 3고조파 전류 I3는 3고조파 임피던스 분의 3고조파 전류를 해주시면 되겠다. 얘는 82.46 분의 V3 3고조파 전압의 시료값은 40이에요. 40 맞아요. 이거 계산을 해보시면 0.49 나와요. 이렇게 0.49. 그러면 자 I3T는 자 얘는 시료값이잖아요, 그죠? 0.49 최대값으로 하려면 루트 2가 되겠다. 사인 3오메가 T 3고조파니까 3오메가 T죠. 자 근데 여기서 보시면 전압은 얘는 0도죠. 0도. 근데 얘는 뭐예요? 알스회로잖아요. 알스회로면 전류가 전압보다 어때요? 빠르죠. 다시 전류가 전압보다 빠르다. 그럼 무조건 플러스 이렇게 돼요. 그렇잖아요. 자 그럼 세타를 구하려면 세타는 아크탄젠트 직렬회로에서 세타가 뭐였어요? R분의 X였잖아요. 그럼 얘는 아크탄젠트 R의 값은 80이고요. X의 값은 20이었잖아요. 이거 계산을 해보시면 14.04가 나오나 봐요. 04. 그러니까 얘는 플러스
14.04도 이렇게 나오겠다. 이거 찾아보시면 4번에서 여러분 답을 찾을 수 있죠. 0.49 루트 2의 사인 3 오메가 t 이제 360 파이 t 뭐 이렇게 되네요. 그죠? 파이 t 플러스 14.04 이렇게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답은 4번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2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3번 문제. RLC 직렬 공진회로에서 n 고조파의 공진주파수는 어떻게 되겠는가? 이건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XL과 XC가 같을 때 공진이 일어나는 거죠. 허수부가 같을 때. 그럼 XL이라고 하는 건 n 고조파에 대한 XL이라고 하는 것은 n 오메가 L이 될 것이고요. XC는 n 오메가 C분의 1 요게 되겠죠. 요 식을 만족하는 주파수를 뭐 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오메가 제곱은 n 이쪽으로 온다는 얘기죠. n과 l이 이쪽으로 오면 n제곱 LC분의 1이 될 것이고요. 오메가는 루트 씌우면 되는 거죠. n 루트 LC분의 1이 될 것이고요. 오메가가 2 파이 f잖아요. 그럼 얘를 f에 관한 식으로 써보면 2 파이 n의 루트 LC분의 1이라고 하는 공진주파수를 구할 수가 있겠죠. 답은 3번에서 답을 찾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3번 되겠네요. 다음에 2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대칭 3상 회로의 전압 전류에 포함되는 전압 전류의 고주파 n을 임의 정수로 하여 3n 플러스 1일 때 상회전은 어떻게 되겠는가? 자, 여기에서 3n 고주파는 그러니까 3n 고주파라고 하는 것은 3, 6, 9 뭐 점점점 얘네들은 3상이 동일하잖아요. 그죠? 동일. 3상이 동일한 성분이 되고요. 3n 플러스 1 고조파라고 하면 여기다 다 1 더하면 되겠다. 4, 7, 뭐 10, 뭐 13 얘네들은 상회전이 기본파와 동일한 거죠. 기본파와 동일한 방향의 파형이 되고요. 3n-1 고조파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1 빼면 2, 5, 8, 뭐 11 얘네들은 상회전이 기본파와 반대가 된 애들이죠. 그래서 답은 상회전은 기본파와 동일한 그러니까 3n 플러스 1 고조파 같은 경우에는 기본파 상회전 방향과 같다. 3n-1은 기본파 상회전 방향과 반대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3n 고조파는 3상에 동일하게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은 1번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2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칭 3상 전압이 있다. 한 상의 Y결선 전압의 순식값이 다음과 같을 때 상전압과 선간전압의 B는 얼마가 되겠는가? 이것을 Y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Y결선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먼저 상전압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VP는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되는 거죠. VP는 자, 각 시료값이니까 루트 각 성분의 제곱의 제곱근을 구하시면 돼요. 자, 기본파는 1000제곱 플러스 3고조파는 500의 제곱 플러스 5고조파 100의 제곱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간전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간전압 VL은 상전압의 루트 3배입니다. 그죠? 다시 상전압의 루트 3배이다. 그럼 VL은 루트 3에 자, 여기에서 뭐가 중요하냐면 선간전압에는 3고조파 전압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3고조파 전압 500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루트 3고조파분 빼고 1000제곱
플러스 얘가 없고 100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죠?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요거의 비율이 얼마이냐 이렇게. 선간전압에 대한 상전압의 비율이 얼마이냐. 자, 이것을 계산을 해보시면 약 0.64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선간전압은 상전압의 루트 3배이다. 근데 3고조파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